안녕하세요. ITK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수식이.hwp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0 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문서 목록 수식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자, 블로그 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3번의 수식을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번입니다. 기능평가 2의 두 번째 4번. 자, 4번 아래에다가 클릭하시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시, 지정된 그림 포함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색 없음하고 여기 채우기가 없는 거죠.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러분 임의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회색 계열로 나와 있어서 무슨 색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여기는 지금 컬러로 나와 있어서 색이 다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 임의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색상을 설정해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상자가 있고요.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글맵시가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상자 나머지 전부 도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데요. 그리기 도구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바로 이 위에 있는 타이틀, 즉 글상자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만드는데요. 메뉴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축키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요.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상자 어디에 있느냐면은 입력 탭에 있습니다. 입력 탭을 눌러주시면 바로 왼쪽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로 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탭 옆에 보면 드롭다운 단추가 있죠.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메뉴를 열어서 볼 수 있는데요. 메뉴가 글상자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그게 바로 컨트롤 플러스 N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N을 눌러주시고, 자, 컴마가 찍혀 있죠? 손 다 떼시고 그냥 B,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B를 눌러주시면 글상자가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축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눌러주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즉 노트라고 해서 각주가 열려지기 때문에 믿으시고 그냥 놔둔 다음에 박스에 B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적당한 위치, 여기는 지금 현재 오른쪽에 설명을 넣느라고 왼쪽으로 치우셨는데요. 약간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정도에서 콕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창을 열어서, 즉 개체 속성창을 열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도 똑같아요. 개체 속성창 열어서 하는 거 다 똑같으니까 글상자는 여기 테두리를 눌러서 하셔야 됩니다. 테두리 한번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개체 속성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탭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보시면 글 상자는 크기가 140, 17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이 너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가 더블 클릭해서 140, 그 다음에 높이 더블 클릭해서 1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크기를 고정해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너비나 높이를 지정했을 때는 크기 고정으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작업할 때는 앞으로 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계속 쌓아 나갈 때는 앞으로를 해줘야 됩니다. 글 앞으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글맵시나 그림은 글 앞으로가 아니라 어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서 꼭 글 앞으로로 체크해 주셔야만이 이 앞에다가 올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이죠. 자, 선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선에서 보시면 반원입니다. 반원이죠. 여기 반절, 여기 반절 합치면 원이 되잖아요. 이게 반원입니다. 반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색상을 넣었는데 색상은 채우기 탭에서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빨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면색 빨강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정렬에 수평 수직 가운데가 있죠. 자, 여기서 정리해주고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글상자입니다. 글상자를 눌러서 세로가 이제 수직이죠. 수직 정렬은 가운데. 확인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확인하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글꼴은 궁서 22포인트 하향이라고 되어 있죠. 궁서 22포인트 하향. 그러니까 선택된 상태에서 글상자가 여기 서식도구 모음에 보시면 글꼴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블록 설정이 되죠. 여기에서 궁서 이렇게 입력해주고 안 나오면 모든 글꼴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자, 크기는 22포인트죠. 22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색이 하향입니다. 자, 글자 색은 여기 있죠. 자, 글자 색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하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죠. 수평입니다. 수직은 아까 했어요. 수평 가운데 맞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양쪽 정렬인데 여러분들 것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건데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꺾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서 가운데 정렬,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여러분은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만 넣으면 끝나죠. 자, 일단 한번 바깥에 클릭하시고 글상자 안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커서가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글상자는 이렇게 타이틀을 만드는 데 쓰고요. 크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글상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자, 우리는 계속 어디에다가 작업을 해오고 있느냐면은 바탕화면에 작업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리기 하고 첫 번째 시간 1 하고 입력합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제목 표시줄에 그리기 1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